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를 뽑는 경선 일정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주면 경선이 마무리되는 셈인데요. 후보들 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후유증까지 염려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백분 토론에서는 국민의힘 경선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네 분의 패널 모시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 대선 경선 캠프에 이상일 공보실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 캠프의 이현주 공동선대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후보 캠프의 박용찬 수석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승민 후보 캠프시죠. 오신환 종합상황실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후보별 질문 드리기 전에 첫 번째 공통 질문이 되겠는데요. 여론조사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당원 투표 50%로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형식이어서요. 한번 관련된 의견들 두루두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대변인 말씀 한번 좀 들어볼까요? 한마디로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심이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어제 그 MBC 여론조사도 그렇고요. 오늘 잇따라 나온 그 여론조사의 그 일정한 패턴, 그 추이를 보게 되면은 지금 그동안 그 유지되어 오던 순위에 상당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 특히 오늘 나온 그 이재명 후보와의 그 1대1 가상 대결 결과를 보면 홍준표 후보가 1위, 그다음 2위가 원희룡 후보, 그리고 3위가 유승민, 4위 윤석열 후보로 나타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지금 그동안 그 윤석열 후보에게 집중돼 있던 반문 정서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남아있는 약 2주간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안개 같은 그런 전국이 네. 대선 구도가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방금 그 두 번째 언급 주신 여론조사 결과는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오늘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예. 사회과학 여론 KSOI 예. 그쪽에서. 거기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봤던 거하고 또 한번 다른 결과이기도 해서.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가장 크게 지각 변동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예, 박용찬 대변인 말씀 다시 한번 또 들어보죠.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좀 더 그 새롭고 큰 틀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소환함으로써 윤석열 후보 스스로를 20세기 과거로 퇴행시켰다. 그 점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그동안 윤석열 후보 하면 정말 어떤 게 떠올랐습니까? 공정과 정의, 문재인 정부로부터 온갖 탄압을 받으면서도 결기를 잃지 않는 그런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러한 감동적인 모습을 스스로 많이 잃어버렸다. 그런 와중에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함으로써 스스로를 미래지향적인 민주주의 지도자가 아니라 과거로 다시 백투더 패스트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과거로 스스로 회귀시키는 그러한 부작용을 낳았다. 그리고 이상일 실장님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대다수 중견 정치인들이 지금 윤석열 캠프로 들어가고 있는 건 팩트입니다. 네, 예.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같은 현상이 윤석열 후보에게 과연 큰 도움이 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달리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견해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고 이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상일 실장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어떤 취지인지 잘 알겠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우리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 많은 국민들 또 당원들도 기대하던 건 정말 좀 우리 당을 한번 바꿔봐라.
새로운 정치를 한번 개척해봐라라는 그런 주문과 열망이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윤석열 후보가 지금 들어와서 뭔가 새로운 something special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그 대목에 있어서는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어찌 보면 지금 기성 정치권에 매몰 내지는 함몰돼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과거 그 기계가 정말 대단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이 지금 시간이 갈수록 희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점들을 저희가 얘기하는 거죠. 예, 윤 후보님,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당심의 지지는 충분히 못 얻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이 좀 있어서요. 예. 지금 홍준표 후보 하면 정말 우리가 그 코카콜라를 예, 떠올릴 코카콜라. 정도로 시원하고 화끈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다가 경제도 어렵고 자영업자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답답한 상황에서 홍준표식 코카콜라 정치가 지금 그야말로 약발을 좀 받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상일 실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후보의 취약점이라면 어떤 그런 같은 당 안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점이 이제 매우 아쉽게 캠프 측에서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한 점은 앞으로 이제 보강이 돼야 될 대목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홍준표 후보의 경우 지금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한 그 집권 여당의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정말 치열하고 진정성 있게 싸우고 있는가 하는 그 대목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당의 선두에서 싸우는 듯한 모습은 안 보여주고 있다. 예, 오히려 이제 그 좋게 이야기하면 동료 후보들에 대한 내부 검증, 좀 나쁘게 얘기하자면 이제 내부 비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쪽에 너무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사실 초기에 컬러가 좀 비슷했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예. 정책 경쟁도 일부 좀 있었기도 했는데 예, 한번 예. 말씀 들어보죠, 박영천 대변인. 이제 뭐 오신원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은 맞고 절반은 좀 다른 견해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네.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그 우리 유승민 후보 정책적 역량은 뭐 자타가 공인하는 그러한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에 임하는 어떤 전략이나 이번 선거에 임하는 여러 가지 전략 전술에 있어서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토록 그 훌륭한 정책적 역량과 합리적인 태도로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 실제 지금 유승민의 정책이 뭐냐, 공약이 뭐냐 하면은 탁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예,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많은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책들이 지금 각인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심각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까를 한번 반추해 봐야 될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토론 과정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논평, 성명들을 볼 때 좀 더 여백을 두고 선거 캠페인을 전개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러한 아쉬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원희룡 후보 캠프 쪽에 대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요. 원희룡 캠프 쪽이 원래 또 유승민 후보 측과 좀 유사하게 좀 정책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였고 실제로 그런 이미지가 강했다가 중간부터 약간 바뀐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굉장히 강렬한 공격수, 강렬한 저격수 이미지.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며칠 상관으로 이제 약간 설화 논란 같은 것들도 좀 생겨버렸잖아요. 이게 나름대로 좀 전략적으로 의식해서 나오는 일들인지 아니면은 그게 다 원래 원희룡 후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모습들의 표현인지 좀 궁금해집니다. 어떤지 대변인님 말씀 한번 듣죠. 네, 지금 정확히 보셨는데요. 저희 그 경선 기간 중에 가장 큰 대형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대장동 게이트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원희룡 후보 본인도 그렇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이 대장동 게이트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파헤치지 않고선 이 대한민국이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 그러한 결론, 그러한 절박함에 저희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후보께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 1타 강사로 이렇게 나서게 됐고요. 그 1타 강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결국 그 복잡하게 꼬여 있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알기 쉽게 국민들에게 정말
편안하게 전달을 했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단순히 그처럼 일타 강사 해설사로서 뿐만 아니라 또 해결사로서도 지금 왕성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범죄 수익 환수 작전, 네. 그다음에 일전에 국정감사 할 때 이재명 후보 지사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또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하면서 이재명 게이트 압송 작전이라는 그러한 유튜브 프로그램도 끼니도 걸러가면서 계속 생방송을 했고요. 그 정도로 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이 실체 규명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원희룡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됐다. 그러한 평가가 이제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게 뭐 제가 약간 추가만 질문을 드리면 이게 새로움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예. 원희룡답지 않다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예. 면에서 보면 요번 그 선거를 노리고 있다기보단 차기를 노리면서 나름대로 당내 입지를 다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시각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문제긴 합니다만. 예, 그 부분은 이제 사실 저희들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원희룡 하면 모범생, 아주 그 얌전한 그런 스타일로 인식이 돼 있는데 사실 그동안 이제 제주지사 7년을 하시면서 사실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 젊은 시절 가지고 있던 정의감, 공정에 대한 열망 이런 부분들이 드디어 지금 대장동 게이트를 통해서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현주 위원장님 말씀 한번 듣죠. 네, 원희룡 후보께서는 뭐 저는 이렇게 네 분이 이렇게 딱 계시면 원희룡 후보 덕분에 이렇게 생동감이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넘쳐서 참 보기가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난번에 원희룡 후보하고의 토론을 기점으로 해서 토론을 정책 중심의 토론으로 완전히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뿐만이 아니고 매일 대한민국의 대개혁 과제를 분야별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기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게 보신 국민들이나 당원들께서는 정말 네거티브 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현안과 미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후보는 상대적으로 윤석열, 원희룡 두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원희룡 후보가 정책적으로도 이제 홍준표 후보가 조금 그런 면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장면들도 연출이 좀 됐었고 하태경 의원 또 좀 정책 가지고 굉장히 날카롭게 질문을 했었는데 어찌됐든 이 토론을 정책의 장으로 좀 이끌어가는 노력을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뭐 저희 당의 모든 훌륭한 후보들께서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간과할 수 없고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 강력히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런 면에서 원희룡 후보가 국민들께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서 이해도를 높여가는 거 저는 그거는 대통령 후보로서 또 신선한 캠페인의 하나의 방식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윤석열 후보도 그걸 보고 굉장히 훌륭하다고 높이도 평가했고 윤 후보도 이 문제는 굉장히 거의 매일 본인의 입장을 지금 내고 있을 정도로 이 결국은 몸통이 이재명 지금 여당 후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증언과 또 문건 등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력을 이제 윤석열, 원희룡 후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저는 사실상 서울에서 3선의 국회의원을 하셨고 또 제주도에서 광역단체장을 2번에 걸쳐서 하셨어요. 그래서 당내에서 사실 정치적인 커리어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인지도가 다소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불과 3주 전으로 돌아가 보면 8강에서 4강으로 과연 누가 들어올 것이냐고 했을 때 사실상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는데 원희룡 후보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획득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본인이 갖고 있는 캐릭터를 정확하게 이제 하시고 왜냐하면 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이 지금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이러한 프로세스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테고 그 프로세스를 잘 국민들께 설득했다는 측면에서는 일견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다음에 좀 재밌게도 지금 원희룡 후보에 관련된 말씀이 되게
되게 좀 전반적으로 훈훈하거든요. 예, 근데 이럴 경우는 제가 냉정하게 말하면 경쟁자로 인식되기보다 페이스메이커로 인식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반드시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마지막 발언 답변 한번 듣죠. 예, 뭐 저 세 분이 좋게 말씀해 주셔서 예. 감사하고 또 좋은 고견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페이스메이커다 하는 부분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이제 지지율이 이제 낮은 상태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 남아 있는 10여일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민심이 아주 심각하게 크게 요동치고 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집권 여당 문재인 정부의 그 폭주 열차에 대해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사람은 원희룡이다. 그리고 원희룡이 치열한 투쟁만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동안 제주지사 그리고 국회의원 활동을 통해서 축적돼 온 정책 역량 그리고 요번에 TV 토론에서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뛰어난 TV 토론 실력. 이런 것들이 단순히 말을 잘한다고 해서 구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오랜 세월 축적돼 온 그런 국정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의 지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따라서 페이스메이커라는 말씀은 제가 참고로 해서 그냥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영찬 수석님 한번 말씀 들어보죠. 네, 그 길고 짧은 건 끝까지 네. 가봐야 아는 것이고요.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11월 5일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앙금, 모든 갈등 다 이제 후를 털고 11월 5일이 되면은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돼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함께 가야 될 것이다. 여기다 우리 후보들과 함께 활동하는 오신환 의원님, 그다음에 이상일 실장님, 또 이현주 의원님 계시지만 후보들을 위해서 활동하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훨씬 더 상위 개념으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정권 교체입니다. 예.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은 건국 이래 아마 이만큼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강력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11월 5일 날 모든 것이 결정되면 11월 5일부터는 우리가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그토록 소망하던 정권 교체를 향해서 우리는 다 함께 갈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정서를 건드리는 문제, 그리고 기득권의 어떤 모습을 분위기가 나타나는 문제, 네네. 예, 이런 것들은 정말 극도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네. 예. 박영찬 대표님. 예,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기득권 교체건 뭐 세대 교체건 우선 정권 교체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열망은 아주 현실적이고도 급박한 과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정권 교체 가는 길이 아까 사회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결코 간단치가 않다. 우선 우리가 당위론적으로는 똘똘 뭉쳐야 된다라고 이제 말들은 하지만 현재 11월 5일 날 우리 당의 대표 선수가 선택되고 난 뒤에 또 뭐 안철수 대표라든지 범야권 또 후보를 결정해야 되는 정말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이 간단치 않은 길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우선 마음의 자세부터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본선 경쟁력이다. 지금 현재 지지율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진실로 정권 교체를 열망하신다면 그렇다면 본선 경쟁력이 가장 강한 후보가 어떤 후보인지 아주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박영찬 대변인께서 그 말씀 주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발언 듣겠는데요. 30초씩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캠프를 대표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경선 기간 우리 캠프가 어떤 자세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당원들을 설득하겠다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이원주 마지막으로 원희룡 캠프의 박용찬 대변인 말씀 듣겠습니다. 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절대 명제는 본선 경쟁력입니다. 지금 지지율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년 3월 9일 과연 누가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겠는가 하는 바로 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우리 원희룡 후보가 그 적임자라고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원희룡 후보는 민주당의 강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과 5번 싸워서 5번 모두 승리했습니다. 5전 5승, 5전 무패.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희룡 후보는 강력한 확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고한 보수 철학, 그리고 개혁적 가치관, 그야말로 문무를 겸비한 후보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원희룡 후보는 준비된 정책 대안을 가지고 있다. 현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뿌리는 그야말로 국가 찬스 시리즈 공약을 가지고 있다. 이 공약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그야말로 박살낼 수 있는 그러한 원희룡 후보가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원희룡 후보는 뛰어난 TV 토론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TV 토론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원희룡 후보는 그야말로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와 맞붙어서 우리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기쁨을 선사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네 분의 마무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11월 5일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최종 후보 결정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백분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잘해주신 네 분의 패널 그리고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